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 다들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냐? 아니면, 예, 이게 뭐, 지금 대한민국 주식 중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주식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주식이 뭐 포스코. 제가 뭐 현대차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하도 또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만 제가 현대차 이야기를 하자면 요 이야기는 포스코하고 현대차 이야기 요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자, 8천만 대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8천만 대 시장이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은 그대로인데 안에 이제 어떤 산업의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뀔 뿐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든지 제조 쪽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는 좀 특이하죠. 예, 그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제조인데 중국이 못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투자해야 되죠. 그게 대표적인 삼성전자죠. 마이크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10년 차트거든요. 지속적으로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는 이런 주식이다. 물론 지금 최근에도 마이크론 좀 빠지고 삼성전자도 좀 빠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매장에 가봤어요. 어느 매장? 삼성전자 매장에 갔어요. 가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그 다음에 와치 4, 예, 그 다음에 그 버즈 2인가, 예, 그거까지 해서 다 확인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가 막 계약서 쓰고 있고, 막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 딱 다 모여 있길래, 아, 저기가 거기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 플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Z 플립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예전에 그런 또 애플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 정도면 해볼 만하다. 내년에 나올 거는 좀 기대를 진짜 해도 될 것 같다. 올해도 작년 어떤 제품에 비해서 폴더블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올라갔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오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 요 분이죠. 예, 염블리, 예, 염승한 지금 이사님이시죠. 예, 이분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계실 거예요, 아마. 염블리 이사님이신데, 삼프로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요 분의 이야기를, 내용이 다 좋아서, 근데 여러분, 뭐, 애널리스트든,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분께서 생각을 하는 외국인 매도는 언제까지 오나? 자, 외국인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언젠가? 그럼 언제 주가가 상승을 하냐? 그다음 삼성전자의 뭐 지금 또 성장 모멘텀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 언제까지 되냐? 언제까지? 자, 8월 17일까지 바로 금요일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도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외국인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지나갔다. 예,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주식도 9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다시 아마 매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KB증권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지분율이 31%까지 삼성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전반적인 경우죠. 외국인 지분율이 31%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사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31.6%, 거의 뭐 한 예전에 그 31%에 0.6%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로 계산하면 지금은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큰
그런 건 없다. 그래서 한 최소한 아무리 길어도 9월 중순이면 거의 그때쯤이면 바닥 더 이상 이제 매도세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분은 9월 중순부터 그래서 10월, 11월까지는 이제 또 가을장에는 증시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를 보셨어요. 확률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측하는 건 좋아요. 여기 빠지면은 요 정도까지는 빠질 것이다. 예측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요 정도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본다거나 과거 지표를 보는 것은 그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확률이거든요. 확률. 예전에 요 정도 빠지고 요 정도가 바닥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위기가 터진다. 코로나라든지 뭐 금융위기나 이런 거 터지면 삼성전자가 평균 예를 들어서 뭐 30%에서 35% 빠졌다. 이게 확률적으로 요 정도 빠졌다. 그리고 요 정도 매도하면 거의 클라이막스 끝났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그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는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근사치로 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주가가 상당 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미국 테이퍼링이니 뭐 FOMC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다가 팬데믹 지금 따로 델타 변이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뭐 실적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서 빠졌는데 그런 것이 다 뭉쳐가지고 지금 최근에 급락이 나온 거죠. 이제 급락이 나왔고 매도세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뭐 2차가 어떻고 3차가 어떻고 또 뭐 남자분들 뭐 그런 2차, 3차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실적은 아직까지 이게 어떻다 저떻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그때 10월 아마 첫째 주에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4분기 내년 실적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때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이때 제가 생각할 때 3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올 거거든요. 자, 그때 4분기 예상 실적 발표하고 내년도 예상 어떤 컨센서스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네 하면서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날씨는 이제 가을로 가고 있지만 봄이 멀지 않았다. 주가의 삼성전자 주식의 봄은 멀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또 갑니다. 올 연말 내년 되면 또 가요. 분명히 뭐 전고점 돌파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돌파한다고 보지만 가면 여러분 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하고 12만 원 돌파하고 가야죠. 당연히 가는 거 아니면 시간의 문제지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또 폭락 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폭락 와요. 폭락 올 때 지금의 이 경험 지금의 이 자산을 활용을 해서 그때 잘 견디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고점 되면 팔아가지고 딴 데 가서 먹지.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번 20번 성공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삼성전자 어차피 지난 10년 동안 8배 왔거든요. 그 8배 아니고 반토막만 10년 동안 4, 5배 가도 어딥니까,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다른 거 같이 분산 투자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저기에서 또 저점에서 살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여기 저점에서 팔아서 저기 고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눈으로 확인했죠. 삼성전자 폴더블 폰 대박 납니다. 자, 이제 파운드리 부분은 지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TSMC를 맹추격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신기술 적용에 만약에 성공하면 GAA 공정이죠. 3나노 성공하면 주가는 기업 가치는 분명히 레벨업 된다. 그리고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애들이 퀄컴 이런 애들이 TSMC에 영원히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든지 양면화 전략을 가고 싶어 해요. 한쪽으로만 올인하는 거 안 좋아요. 대만 뭐
막말로 그 대만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물론 뭐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그거를 분명히 양면하러 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TSMC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인텔 같이 이런 쪽에 물량을 줄 수밖에 없다. 예, 그동안 좀 삼성전자에서 조금 이제 수율이 조금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회장이 나오셨잖아요. 분명히 이쪽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M&A 이슈도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장의 주가가 여기서 바닥 찍고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절대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